투자를 하게 되면서 각 회사를 지켜보면 풍겨지는 분위기가 각자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기업 시총 10위의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료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타트업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죠. 팔란티어는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묵묵하게 실적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서방의 승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미션이 확실한 만큼 CEO와 임원들이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다루게 될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 기업의 상용화의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과장되지도 않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 매우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갖게 될 시기가 언제일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투자하는 각 회사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 놓으면 공개 이벤트에서 CEO들의 발언 혹은 회사에 생겨난 사건들을 기사를 통해 접했을 때 어느 정도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추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테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이지만 회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에 조직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인물이죠. 지난 실적 발표 때 연말에는 공장에 옵티머스가 투입되고 2025년 말부터는 상용화시켜 판매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어느 정도 걸러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제시한 낙관적인 타임라인은 걸러듣더라도 그가 말하는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더라도 테슬라와 일론은 목표와 말을 꼭 이뤄내는 전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DNA 자체가 서방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본 규칙인 회사인 만큼 이런 회사의 DNA와 철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 팔란티어 창립자들에게 주어진 F클래스 주식, 즉 회사의 경영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 주식의 존재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온큐입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곧 5년차를 바라보는 테슬라 및 팔란티어와는 좀 다르게 아이온큐라는 회사를 지켜봐온 지 이제 곧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입니다만 아이온큐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일론 머스크와 같이 허황된 시간 감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매우 보수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35AQ는 이미 1년이나 앞당겨 조기 달성했고 2025년 말까지 달성할 64AQ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미 진행 중에 있겠죠. 또한 최근에 있었던 김정선 교수와 크리스 먼로의 퇴사에 관련되어서 그들이 퇴사를 한 이유가 순전히 학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이야기한 피터 챗맨 CEO의 발언은 최근 발표된 아이온큐 임원 주식 보유 현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2명의 전 창립자들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아이온큐와의 관계가 지속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CEO의 발표와도 일관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의 PR과 발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모습들이겠죠. 이렇게 앞과 뒤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는 그들의 로드맵과 발표 자료들을 보면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로드맵을 가져와서 보는 2025년 64AQ 시스템의 완성 시점, 아마도 또 조기 달성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시점보다 더 빠르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현재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35AQ 시스템을 사용해 상용화 및 응용에 적용시킬 부분이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현재 머신러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의 GPU 플랫폼이 모든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으로 180만 개의 엔비디아 GPU 칩을 사들일 예정이라 했고 메타에서도 지난 실적 발표 때 AI와 관련된 자본 지출을 350억 달러로 잡았으며 테슬라도 AI 추론 및 머신러닝을 위한 자본 지출을 100억 달러를 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직접 트윗을 했죠. 또한 가장 뜨겁게 이슈를 달궜던 뉴스가 샘 알트먼의 AI 칩 구축을 위한 7조 달러 규모의 펀드레이징인데요. 이는 어떻게 말하면 비록 아이온큐가 35AQ로 퀀텀 머신러닝에 대한 응용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 현재 모든 기업은 엔비디아의 GPU와 데이터 센터에 돈을 투자하는 상황이고 테크업계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경쟁에서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퀀텀 컴퓨터라는 솔루션을 모르진 않을 텐데 이를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이들이 이뤄내려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자율주행을 비롯한 AI는 엔비디아의 GPU가 퀀텀 컴퓨터보다 더 효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 중 피터 챗맨 CEO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32AQ 연산 능력은 엔비디아의 H180GB 메모리와 비슷한 연산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즉 현재 나온 아이온큐의 가장 차세대 모델인 35AQ가 엔비디아의 H108개를 이어붙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DGX H100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48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군 연구소에 보급된 2대의 35AQ 시스템의 가격은 하나에 1200만 달러 정도, 약 170억 원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 해보더라도 현재 아이온큐의 35AQ는 엔비디아의 GPU에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전혀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죠. 이렇기에 그 어느 빅테크도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AI를 위해 퀀텀 컴퓨터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H100보다 약 2.5배 정도 성능이 강화된 후속 모델인 B100가 발표가 나기 전의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온큐가 곧 달성하게 될 64AQ의 연산력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성능인 B100는 H100보다 2.5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큐비트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2승씩 늘어나는 연산력을 토대로 가다 보면 아이온큐의 2025년 목표인 64AQ 시스템의 연산력은 H100 칩 43억 개의 성능을 내게 됩니다. H100는 하나에 4만 달러 정도를 하는데, 이를 계산했을 때 거의 173조 달러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시점이 기존 GPU가 절대 넘볼 수가 없게 되는 양자우위의 시작입니다. 이 또한 피터 챗맨 CEO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지금의 35AQ 수준에서는 GPU에 비하지도 못하겠지만 그 바로 다음 모델인 64AQ 시스템부터는 스케일이 아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로드맵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아이온큐는 35AQ의 시점부터 머신러닝을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48만 달러인 DGX H100로 충분히 연산할 수 있는 성능인 35AQ에서부터 머신러닝을 적용시키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64AQ 시스템의 성능, 즉 엔비디아건 AMD건 인텔이건 그 어느 GPU 회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 본격적인 응용에 앞서 미리 알맞은 알고리즘을 짜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성능이 갖춰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새로운 성능의 하드웨어가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최적화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상용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미 지난 9월에 있었던 애널리스트 데이의 엔지니어링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데인 캐스맨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64AQ 시스템의 출시를 대비해 이미 어플리케이션 OS에 대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미리 엿볼 수 있었죠.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GPU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AG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경로 최적화 및 머신러닝 같은 부분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독보적일 수 있어도 디지털 트윈과 같은 실시간의 비주얼 프로세싱이나 실시간 음성 인식 같이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GPU가 필수적이 될 것인 만큼 양자 컴퓨터는 GPU와 함께 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습으로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된 존재감을 비춰두게 되며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게 될 시점은 64AQ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